자, 안녕하십니까. 이수민의 주식광장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자, 메리 크리스마스 먼저 남기면서 금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미국 시장은 오늘 좀 빨리 조기 폐장 부분들 진행한다는 얘기를 첫 번째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내일이 이제 휴장이죠. 내일 휴장인데, 주말하고 평일 오늘 사이에 있었던 내용, 특히 이제 수급적인 측면하고 종목군 관련된 내용을 첫 번째 좀 얘기를 드려볼까 하고, 두 번째로 이번 주에 중국에서 지금 뭔가 주말부터 해서 정리가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세 번째로 해외 관련된 얘기, 특히 미국에서 시리아 철군 관련된 부분들, 이 내용들이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어요. 첫 번째, 세 번째로 얘기를 드릴 건 미국부터 좀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시리아 철군, 주말 주간 전략 부분에서도 잠깐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가장 큰 수혜를 본다 하면 터키예요. 그리고 가장 큰 피해라고 한다 하면 쿠르드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리아 철군 부분들을 트럼프가 결정해버렸죠. 결정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트위터에 올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행정명령 부분들까지 진행을 하고 거기에 이제 국방장관이 조금 반발하니까 바로 2달 정도 남아있는 기간도 나가시오 하고 철군 행정명령 서명하고 우리 군대가 돌아왔다. 크리스마스 때 약간 뭡니까? 퍼포먼스라 할까요? 퍼포먼스 부분들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면서 시리아 철군,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그 다음에 혹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주한미군, 그 다음에 주일미군, 그리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데려가면서 긴장감이 이제 상당히 많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긴장감이 커진 만큼 뭐가 또 증가하냐면 무기 구매, 사우디아라비아가 무기 구매 부분들을 키웠고 시리아가 저렇게 철군되면 뭐까지 연결고리 부분들이 되냐면 이스라엘까지 연결이 돼요. 사우디아라비아 긴장하게 되고 이스라엘 긴장하게 되고 이란은 야금야금 다시 시리아 쪽에 팔을 뻗으려고 하고 러시아도 시리아 쪽에 뭐라 할까요? 힘 부분들을 뻘치려고 하는 그러면 이란과 이라크하고 시리아까지 연결이 되면 예전에 시리아 쪽 시아파 쪽에 달의 고리가 연결이 되는 그런 모습이 좀 돼요. 그래서 무기 경쟁이 좀 더 본격화될 가능성 부분이 크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 들어보도록 하겠고,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변경 사항 부분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쪽 아시아 쪽,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일본도 지금 내년에 일본의 군사비가 아마 1000조 정도 될 겁니다. 전체 GDP의 지금 1% 약간 넘어갔고 1.3% 정도까지 아마 올린다고 하는데 이쪽 동남아시아, 아시아 쪽도 군비 경쟁 부분들을 확장하는 그런 트렌드로 가는 형세가 진행이 좀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철군 상당히 공격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측면 부분들 내년 한 2월 달까지 INF라는 미사일까지 아마 연결이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 얘기는 일단 아무튼 최고의 수혜는 터키고 최고의 수혜가 아니라 배신을 또 받았던 게 쿠르드족이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없다 보니까 인구도 한 3천만 명 정도 되는데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는 모습이 상당히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힘의 경쟁 부분에서 분명히 우선순위 부분들이 좀 틀려지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군비 경쟁이 본격화되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됐다는 얘기를 첫 번째 들어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로 우리나라 이제 수급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12월 이제 마무리가 되죠. 오늘도 보면 주말에 주간 전략에서 대주주 조건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좀 드렸죠. 오늘도 개인이 2,600억 정도 매도를 했고
최근 2주 동안 개인이 얼마를 매도했냐면 1조 2천억을 매도를 했어요. 상당히 큰 금액이죠. 11월 달에 거의 3조 정도 털렸고 지금 12월 달 되는데 1조. 그러면 얼추 잡아도 지금 거의 4조에서 5조 정도의 개인들의 물량 부분들이 탈탈탈 털리고 있죠. 투자 심리 부분들은 셧다운 때문에 시끄럽고 브렉시트도 시끄럽고 그 다음에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도 시끄럽고 그리고 내년에는 경기 부분들이 또 좋지 않다는데 그리고 금리 인상 부분도 진행이 된다는데 뭔가 갇혀있는 1년 동안 갇혀있다 보니까 이리저리 투자 심리 부분들이 계속 지하로 좀 내려가고 있는 그런 트렌드죠. 2주 사이에 개인들이 1조 2천억 정도 매도를 했고 오늘 외국인은 2,400억 정도 그 다음에 선물 특히 코스닥 쪽 2,400억 정도 매수 들어왔고 그 다음 선물은 12,000계약 정도 매수가 들어있는 상태였어요. 상반되죠. 개인은 1조 2천억 매도 코스닥은 외국인 2,400억 매수해놓고 선물은 12,000계약 그리고 12월달 11월달부터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달러 우리 원화 환율 자체가 강세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렸죠. 11월에 최고점이 1135원입니다. 이번 달에는 1132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1124원으로 원화가 강세가 지금 방향이 진행이 되고 있죠. 여기에 달러 인덱스도 달러 약세 쪽으로 간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달러 인덱스도 97.5에서 지금 96.3으로 하락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종목군들에서도 보면 차별화가 상당히 좀 심하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뭐 전저점을 한번 깨는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일시적 되돌림 파동 진행이 되고 있죠.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지난번 장대 음봉 나왔던 저점 부분들 깨면 안 된다는 얘기들은 일단 깨져 있는 상태죠. 그러면 최소한 1월달 정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월달 실적 나오기 예비 가이던스 부분이 나오죠. 1월달 초에 나왔을 때 삼성전자 기준으로 최근에 저점 부분 하회했던 가격 이상의 안착 부분들이 최소한 이루어져야 된다. 매매 타이밍 부분들은 그걸 확인하고 접근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저점이 깨지는 파동이 나왔고 시총 1, 2 종목이기 때문에 한 번에 뭐 계속 추락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단지 우리가 생각했던 탄력 면에서는 분명히 올해 초, 그 다음에 작년 3분기, 4분기부터 계속 꺾이는 파동 부분들이 나왔고 지금은 반등 파동 역시 작은 박스권에 갇혀서 조금 비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 현대미포조선이 오늘 4% 정도 나왔습니다.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있을까요? 유가죠. 유가가 75에서 45 정도 꺾이는 순간 단기적으로 게다가 유가 70에서 40달러 꺾인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러면 조선업종도 당연히 비탄력적인 흐름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유가도 보면 45 정도 선에서는 계속 이제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는 지금 추가 감산 관련된 내용 부분들 논의가 또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도 40달러 선 40달러 선 초반 정도 그 이하로 내려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더 내려가는 것은 유가가 빠졌다 해가지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빨간불이 켜질 수도 있기 때문에 유가가 40달러 초반 정도에서 브레이크 걸려서 그냥 40에서 한 50 정도 박스권 부분들이 진행되어야 될 타이밍이다 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좀 드려보도록 했고 그래서 삼성 STS라든지 롯데케미칼, 고려아연 특히 요즘에 보면 롯데케미칼이라든지 고려아연 그 다음에 대한유화라든지 우리가 산업재 사이클의 뭐 소재 그 다음에 기초 제품 부분들을 제공하는 회사들의 움직임 자체 계속 산업재 사이클 부분들이 순환매가 돌고 있죠. 그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삼성 SDS 같은 경우에 여기는 왜 산업재입니까 할 때 여기는 약간 뭐하고 연결되냐면 블록체인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대형주 쪽에서 블록체인 하면 삼성 SDS의 연관성 부분이 있다라는 측면, 어떤 개별적인 모멘텀이죠. 내년 1월 달에 이제 CS라든지 MWC라든지 그 다음에 신년 효과 부분을 할 때 여러 가지 정부 정책에서 뭐 인공지능 나오고 블록체인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흐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섹터의 특별한 모멘텀으로 받는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그 특징주가 있어야 되고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도 별도로 움직인다는 얘기를 드렸죠. 그 선상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미포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지금 모멘텀 자체가 좀 약해져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산업재 사이클은 모멘텀 자체가 강하고 순환매가 탄력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부분들을 두 번째로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얘기를 드릴 부분이 중국 관련된 얘기예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관련된 부분에서 이번 주 23일부터 어제부터 논의가 시작이 좀 됐어요. 논의 부분들이 시작되면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했냐면 그 외국계 기업 UBS가 외국계 증권사로는 처음으로 중국과 증권 합작사의 지분 50%를 보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실 부분이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그 특허법 관련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외상 투자법 초안 부분들이 지금 마련이 되고 있어요. 어제 지금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외국기업 권리 관한 외상 투자법 초안 특허법 개정안 심의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정하고 최종 결정 부분도 29일 정도 전후에서 결정을 할 것 같은데,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보면 외국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강제 이전해야지 뭔가 플러스 알파를 주고 막 이런 그 강제 조항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건 이제 금지하는 내용 부분들이 확정이 좀 됐고, 그 다음에 투자 보호 제도 관련된 부분하고 특허 침해 배상 관련된 내용 부분들의 개정안들이 초안 부분들이 지금 심의가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29일 전후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내용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러면 지재권 관련된 부분에 하나의 방향성이라고 할까요? 방향성 부분들이 결정이 되는 게 이번 달 말까지 29일까지 중국 견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모든 결정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라는 얘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 드릴 부분들은 이제 26일 날 거의 10년 만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개성 판문역에서 개최가 됩니다. 남북철도 착공식, 남북철도 및 도로 연결 및 현대와 착공식 부분들에서 아침 6시 몇 분인가요? 서울역에선가 출발해가지고 9시에 돌아서 9시에 개성 판문역의 시작에 맞춰서 남측 참석 인원 100명이 전원 열차 타고 개성행 갑니다. 승객 태워가지고 방북은 10년 만에 처음이에요. 지금 시장에서 남북 경협 관련된 정보권도 계속 좀 순환매 돌고 있죠. 1월 달에 폼페이오의 그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지금 트럼프가 시리아 철공 부분들을 해서 뭔가 매티스 장관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셧다운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시리아 철공 부분들 하면서 국군들 들어오게 만들고 지금 그 다음에 그 셧다운 가지고 민주당이 너희들 잘못했다 하면서 여론몰이 부분들을 하고 있죠. 그 시점에 아마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카드도 사용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북 경협 관련된 종목군들, 그다음에 플렉서블,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테마 부분들이 슬슬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면서 12월 24일 이슈맨의 주식뉴스공장 마감 브리핑 한 줄 정리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면 원화 강세 부분들 말씀드렸던 대로 강화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도 약세로 진행되고 있으면서 글로벌 전체적으로 시리아 중동 지역의 영향권이 우리나라까지 북미 정상회담까지 연결고리 부분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사이에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시장 자체에서 매수 부분들을 계속 강화를 하고 있죠. 코스닥에 2주 사이에 한 2천억 정도, 선물은 12,000계약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긴 합니다만, 개인은 2주 사이에 1조 2천억 가까운 매도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시장에서 회피하는 전략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전략 부분들 어느 쪽에 좀 포커스를 진행해야 될지 하나의 휴먼 인덱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고 26일 모닝 브리핑을 통해 가지고 다시 방송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